영어에서 먼저 시험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익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토익 아마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토익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ETS라는 비영리 어느 영어 교육기관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시험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좀 시험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토익이 생각보다 되게 쉬운 시험입니다. 영어치고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두 번째,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학 갈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유학 갈 때 기초 소양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 시험을 만들 때 역시 ETS에서 만들었는데 ETS에서 만들 때 시험의 목표가 얘가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 유학 왔을 때 영어로서 적응을 하고 과연 잘 살지 기본 독해, 기본 리스닝, 기본 어휘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리스닝에서 또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또는 기숙사에서 교수들과 생길 만한 문제 그런 것조차도 물어보는 테스트입니다. 리스닝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IBT로 바뀌면서 리스닝이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토플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세 번째, 탭스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영어를 연구하는데 한국형 영어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출신 많은 분들의 그 교수들의 제자들이 전국의 대학 교수로 가 계세요. 근데 이 전국의 대학 교수로 가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몇 분이 모여서 특이한 시험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전국의 대학 교수분들의 제자분들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 계십니다. 이분들은 1년에 시험을 5번을 만듭니다.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또 그리고 한 번은 수능 시험 검토를 하러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나라 족보가 영어 시험의 족보가 어디에서 흘러 들어올까요? 바로 이 탭스가 가장 위에 있는 조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어려워요. 그 다음이 사실은 수능보다 내신이 더 어려워요. 고등학교 내신이 있고 수능이 있고 중학교 내신이 있습니다. 이 계열에서 사실 중학교 내신 아무리 공부해도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안 됩니다. 수능 공부 아무리 해도 수능 공부가 만족할 만큼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탭스 공부를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내신, 중학교 내신, 수능까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탭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영어로 완전히 적합하고 문법 관련된 거 많이 물어보고 독해 수준도 꽤 어렵습니다. 어휘 수준도 꽤 어렵습니다. 그런 시험이 탭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 외고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입니다. 보면 앞에 탭스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토플하고는 또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자,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토익과 토플은 묶이고 탭스, 내신, 수능이 또 묶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영어권 외국인이냐 한국 사람이냐에 따라서 묶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해야 될 것은 유학을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탭스 공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탭스 공부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영어를 잘 완성 지어야지 자 탭스에서 탭스를 통해서 완성이 지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 가면 탭스 공부하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탭스를 어떻게 과연 공부하는 게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탭스 공부법. 탭스에는 영어에는 5대 영역이 있습니다.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이 있고 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어휘랑 문법 구문이 합쳐져서 독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듣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듣기는 이 PPT에 정리를 안 해놨는데 제가 듣기 공부하는 방법,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린 보통 듣기 하면 유명한 듣기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듣기 문제집 사서 풀고 틀린 것들 외우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영어 리스닝은 사실 수능 정도 수준은 실제로 외국에서 나갔을 때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영어 듣기 공부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미국 드라마를 활용하십시오. 미드라고 하죠. 아시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머니들도 지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드를 볼 때 진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때는 막 프렌즈 이런 거 유명했는데 프렌즈를 볼 때 한국 사람은 뚝심이 대단합니다. 대사를 다 가리고 대사 없이 또 역시 어떨까요? 들릴 때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어떤 줄 아세요? 그럼 뚜렁 이러면은 뚜렁 이게 영어인 줄 알아요.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요일 날 먼저 미드 한 편을 가지고 미국 영화 가지고는 하지 마십시오.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요. 이거 보고 참고 있으려면 애 공부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미드 한 25분 30분짜리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국말로 먼저 보세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 봤습니다. 재밌어요. 애가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을 한국말을 꺼버리고 미국 영어를 켜놓고 영어 캡션 있잖아요. 자막을 영어로 켜놓고 영어로 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 영어로 켜놨는데도 안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근데 한 번 더 듣잖아요. 그럼 화요일 날 들으면 오브 이렇게 들려요. 오브도 들려요. 이제 그러더니 수요일쯤 되면 오브 유 들려요. 근데 중간에 땡큐도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쯤 되면 이제 문장이 들리기 시작해요. 반복하면요. 그러면서 신기한 건 계속 이렇게 생활화돼서 하루에 30분씩 미국 영어를 드라마를 자막 켜놓고 보면 말을 배웁니다. 우리도 그래서 영어를 사실은 회화를 잘하려면 미드나 또는 CNN 막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 말을 하는 건 말을 외워야 됩니다. 문장을 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건 언어는 복합적 사고를 통해서 어휘를 바꿔가면서 문장 구조는 유지하며 어휘를 바꿔가며 쓸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연히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영어 듣기가 늘고 그 다음에 말이 트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시겠죠?